2021년 9월 셋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1일 확진자 1599명을 기록한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발표한 락다운 출구 전략, 그리고 1일 최고치 473명을 기록한 빅토리아주와 다른 주들의 코로나 상황, 해외여행을 위한 백신 여권 준비 중인 소식, 화이자 초기 구매 지원과 관련된 논란을 전해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최고치를 갱신해가던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는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이며 때문에 그 기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1599명의 확진자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최고치를 갱신했는데요. 이 숫자는 지금까지 호주에서 발생한 하루 신규 지역 감염자 수 가운데 최고 기록입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누적 백신 접종 수는 800만 회를 넘어섰고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한 16세 성인의 비율은 78.5%인데요. 이번 주 안으로 1차 백신 접종률은 80%에 이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46.2%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스주 주 정부는 지난 목요일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락다운 출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주 정부 계획에 따르면 주내 16세 이상 성인 인구의 70% 이상이 코로나 백신 두 차례 접종을 한 첫 번째 월요일에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락다운이 해제될 예정인데요. 이 시점은 10월 중순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약 14주간 이어지는 락다운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총리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70%가 누리는 많은 자유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고를 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하면 백신 접종을 한 성인 최대 5명이 집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5명에는 12세 이하 어린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야외에서 최대 20명이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식당 및 소매업들은 다시 문을 열게 되며 이때 실내는 4평방미터당 1명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4평방미터 규칙은 대부분 실내 조건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슈퍼마켓 같은 생필품 구입을 위한 필수업소만 계속 출입할 수 있습니다. 미용실과 네일 살론 같은 개인 서비스도 재개가 되며 업소당 최대 5명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클럽이나 실내 스포츠 시설, 수영장도 오픈을 하고 한 수업에 최대 20명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스타디움, 테마파크, 동물원이 다시 문을 열고 이벤트 개최도 가능하며 최대 수용 인원은 5,000명까지입니다. 영화관 및 공연장, 박물관, 갤러리도 재개장을 하여 고정 좌석의 75%까지 고객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최대 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지만 식사와 음료는 착석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교회 등 종교 행사도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국내 여행도 허가가 되어 지방 도시로도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가 되어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제외하고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의 조치들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12개 바이러스 위험 카운슬에서는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완전 접종률 80%에 도달하게 되면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지난 14일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지방 도시들에 대해 9월 10일 금요일 자정부터 락다운을 해제했는데요. 오늘부터 시드니 광역권의 제한 조치도 완화가 됩니다. 12개 우려 카운슬 외 지역 거주자들은 자택 반경 5km 내인 지역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5명까지 야외에서 만남이 허용이 됩니다.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5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개 위험지역군 내 거주민들은 피크닉이나 여가 활동을 위해 가족 구성원 내에서 하루 2시간까지 외출이 허용이 되며 운동을 위한 외출은 횟수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야간 통행 금지와 5km 이동 제한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70% 백신 완료 접종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락다운 봉쇄 해제의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의 경우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해 10월 25일을 등교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등교 결정에 많은 부모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코로나 백신 접종 승인이 내려진 상태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98%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경미한 증상만 나타나는 연구 결과를 제공하며 부모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스 주 총리는 오늘부터는 매일 아침 11시에 열던 정례 브리핑을 중단하며 보건부가 최신 정보를 요약한 미리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는 것으로 대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총리는 이와 같은 결정에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지금처럼 매일 브리핑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 총리의 결정에 대해 대중의 질문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반발도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기자회견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빅토리아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세가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에는 신규 확진자가 473명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숫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 후 빅토리아주에서 기록한 하루 최고 확진자 수입니다. 이 중 70% 이상은 북부 교외 지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고 코로나 백신을 받지 않은 40세 이하 젊은 층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 중에는 5명의 열차 기관사와 직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열차 서비스 근무인원 수백 명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열차 운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부터 세퍼튼 광역권을 제외한 빅토리아주 지방의 외출 자제 명령과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됐는데요. 자택 머물기와 반경 5km 내 이동 제한 등의 규제가 없어졌으며 사업체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세퍼트 광역권은 이번 주에 락다운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경찰은 9월 9일부터 락다운이 해제되는 지방 지역으로 이동하는 멜번 지역 사람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경찰을 투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동 제한 규칙을 어기거나 지방 지역으로 허가받지 않은 이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5,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 정부는 백신 1차 접종률이 70%가 넘어서면 멜번 광역권의 규제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빅토리아주의 1차 접종 완료 비율은 66.2%이고 두 차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40.8%로 목표로 한 1차 접종 70% 도달은 9월 19일로 예상이 됩니다. 퀸즐랜드에서 토요일 신규 확진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13살 여학생이 가장 먼저 증상을 보였으며 파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아버지 집을 방문했다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온 방문객으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5명 모두 두 집에 걸친 한 가족에게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학교가 문을 닫고 천여 가구 이상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이 여학생의 친구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모두 자가 격리 상태였기 때문에 확산의 우려는 적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 누적 백신 접종 횟수는 2,200만 회를 넘어섰고 1차 접종 비율은 67.4%, 2차 접종 완료 비율은 42.3%입니다. 호주 총리는 16세 이상 성인 인구의 80%가 2차 접종을 완료하면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호주 정부가 해외여행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해외여행을 위한 백신 여권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해외여행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해외여행 재개 후 호텔 격리 프로그램 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신 여부에 상관없이 호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2주 동안 호텔 격리를 해야 하는데요.
해외여행 재개에는 호텔 격리 프로그램에서 홈 격리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호주주에서 호텔 격리 프로그램을 대처할 홈 격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그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해외여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 백신 제조사가 그렉 헌트 연방 보건장관과 면담을 요청하고 5개월이 지나 호주가 첫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을 했음을 보여주는 이메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화이자 백신 제조사가 지난해 6월 정부의 백신 공급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제안했지만 미국과 영국 정부가 우선 구매 합의를 한 후 몇 주가 지난 8월이 되어서야 회의가 이루어졌으며 11월에 돼서야 백신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초기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백신 부족으로 인한 접종 지연으로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고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구매가 가능한 최초 물량을 받았고 초기 접종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며 당시 백신 공급이 북반구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호주가 국내 제조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초반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호주 현지 생산을 통한 백신 접종 전략을 택했지만 혈전 부작용 문제가 커지자 화이자 등 다른 백신을 추가로 확보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백신 공급 부족으로 접종 지연이 발생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2차 접종 완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1일 확진자 1599명을 기록한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 발표한 락다운 출구 전략, 그리고 1일 최고치 473명을 기록한 빅토리아주와 다른 주들의 코로나 상황, 해외여행을 위한 백신 여권 준비 중인 소식, 화이자 초기 구매 지연과 관련된 논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